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1997년에 발표된 성석재 작가의 조동관 약전입니다. 전이라는 건 전기 형식,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생 동안의 행적을 적은 기록이거든요. 여기서는 조동관이라는 사람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럼 조동관은 어떤 사람이냐? 은척이라는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람인데요. 일단 가족 관계로는 나이 드신 어머니가 한 분 계시고요. 이란성 쌍둥이 형인 은관이 있습니다. 조동관을 동관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이도 어른도 모두 똥간이라고 부르죠. 똥이라는 어감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람 그다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입장은 아니었나 봐요. 네, 맞아요. 형과 세트로 워낙 불세출의 깡패여서 사람들이 똥간이라고 부르기만 했답니다. 물론 그의 앞에서는 그렇게 못 불렀지만요. 은관이도 깡패이긴 했지만 비교적 온건하고 다른 사람들 인정을 받는 걸 좋아해서 합기도 3단, 유도 4단, 태권도 3단이었는데 그걸 합쳐서 조 10단이라고 불렀답니다. 거의 욕이죠. 똥간이와 조 10단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똥간이는 자라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개망나니 짓을 하면서 명성을 쌓아가는데요. 15살 때부터 외상을 안 주는 집에는 행패를 부리고요. 아이들도 두들겨 패고요. 심지어 두들겨 팬 아이에게 약을 사줄 때에도 외상을 씁니다. 똥간이네 집은 기차역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단칸방인데요. 기차에서 화물칸 중에 석탄을 싣는 칸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내려놓을 곳이 있어야 되죠. 그곳이 바로 석탄 하치장입니다. 거기가 활동 본거지예요. 한 구석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노름하고 하다가 똥간이는 표도 사지 않고 돈 안 낸다고 했죠. 기차에 올라타서 기차에 탄 여학생들을 둘러보다가 희롱하고 겁탈을 합니다. 나중에는 여공들 있죠? 공장에 다니는 여공들에게로 눈을 돌리는데요. 여공들을 쫓아다니느라 주말에는 아예 은척이 있지도 않아요.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똥간은 적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적수란 도시에서 알록달록한 양산을 쓰고 촌놈 가슴을 활랑거리게 할 만큼 요염하고 수완이 좋은 술집 여자였는데요. 워낙 술집 일을 오래 해서 그런가 몸이 좀 약해 보이고요. 골병이 된 것 같았지만 나름대로 좀 앙칼져 보이고 수심이 깊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똥간이는 엄마와 조십단, 자기 형을 마구간으로 쫓아버리고요. 단칸방에 신혼살림을 차리는데요. 그리 오래 가진 못합니다. 시어머니가 마당 좀 쓸어보라고 시키는 말에 대뜸 화가 나서 이 여인이 욕지거리를 한 거예요. 이 노인네가 노망을 했나? 뭘 잘못 처먹었나? 하더니 야 똥간아 누나는 간다 하면서 짐을 싸서 휑 하고 가버립니다. 자,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똥간이는 뭘 했냐? 잠에 취해 잠을 깊이 잤습니다. 뒤늦게 부인이 없음을 깨닫고 기차역으로 달려나갔을 때에는 여인은 유리창 너머에서 손을 흔들면서 떠나고 있을 때였어요. 똥간은 그 길로 눈에 보이는 유리는 다 부숴버립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역 앞에 바로 파출소가 있었거든요. 그럼 시민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을 때 도와줘야 하잖아요. 자기들이 제일 먼저 피했어요. 파출소도 유리로 돼 있으니까요. 똥간을 막겠다고 나서보는 젊은 경찰들을 향해서 나이 든 경찰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유, 그러게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우니 피하는 거지. 아유, 진작 나왔으면 공매도 안 맞고 좋잖아. 유리야 다시 신청하면 되지. 아이고, 경비 전화도 부쉈네. 저것도 다시 시켜. 그리고 파출소를 부숴버린 죄로 소년범을 수용하는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돌아와서는 예전처럼 은척을 들었다 놨다 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아니에요. 오히려 은척 사람들한테는 관심도 없고요. 자신을 두고 가버린 그 여인을 찾겠다고 사방팔방 뛰어다닙니다. 그러기를 몇 년이에요. 사람들은 이때쯤 약간 감동해요. 이렇게 우리의 똥간이가 순해 보였나?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고요. 문득 똥간은 다시 예전의 똥간으로 돌아옵니다. 불세출의 깡패로요.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소문으로는요. 은관 이 형 있죠. 노름을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걸렸는데요. 그걸 은관의 부인이 현장을 덮친 거예요. 그래놓고 머리채를 잡아서 은관을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갑니다. 조십단인데 이 은관이를 머리채를 잡아서 옥상으로 끌고 올라갔을 때에는 부인이 대단한 사람이겠죠. 네, 벌거벗은 나체 상태인 은관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내보이면서요. 자, 이게 바람핀 사람의 마지막이다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똥까는 그런 수모를 당한 은관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하고 사람들은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의 똥간으로 돌아왔다고요. 자, 그리고 똥간이 명성과 위엄을 획득하도록 해준 그의 생애 마지막 사건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경찰서장이 부임해서 읍내에 신임 서장이 부임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꼭 좋은 차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있었거든요. 왜 을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파출소 앞에서 은관이랑 똥간이가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파출소장이, 그러니까 경찰서장 바로 밑이죠. 파출소장이 경찰서장이 오기 전에 두 사람을 안 보이는 곳으로 치워놓으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똥간이가 슬렁슬렁 걸어오면서 서장이 탄 관용차에 손을 딱 대더니 월, 차 좋은데? 하면서 감상을 하는 거예요. 자, 똥간이랑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우리의 경찰서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야, 너 손 안 떼? 하면서 소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신임 경찰서장이 똥간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요. 아마 경찰서장이 알았다고 해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경찰서장은 매우 권위적인 사람으로 그려지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자신의 권위로 모두를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거든요. 어쨌든 똥간은 눈이 세모꼴로 변하면서 코에서는 거센 김이 막 슉슉하고 뿜어져 나오더니 경찰서장의 멱살을 잡고 위아래로 막 흔듭니다. 그러다가 그의 넥타이를 잡고 멧돼지처럼 뛰기 시작합니다. 은관이는 그 뒤로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가요. 와, 대장관입니다. 마치 마라톤을 하는 행렬처럼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우르르르 몰려가요. 신임 경찰서장 단단히 당했겠죠. 자, 그리고는 마무리로 그의 가슴팍 위에 은관이 형과 함께 엉덩이를 내리꽂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형과 같이 술을 마시러 가요. 똥간에게는 그가 뭐 경찰서장이든 파출소장이든 뭐 대통령이든 아무 상관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나쁜 말 했으니까 갚아준 거죠. 은관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오토바이에서 내리면서 바로 체포됐고요. 똥간은 산으로 도망을 칩니다. 병원에 실려간 경찰서장은 똥간이를 당장 잡아오라는 불호령을 내리느라 바쁘고요. 추운 겨울날에 똥간은 연인들이 밀회하는 장소인 산봉우리에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모포굴이라는 곳인데요. 그 굴에서 얇은 모포 하나에 의지하면서 끝까지 저항합니다. 그 굴 바로 아래에서는 경찰들이 모포굴을 포위하고 똥간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굴로 가는 길이 기껏해야 한 사람 정도 갈 수 있는 길이라서 혼자 올라갈 때는 똥간이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게 이 경찰들의 생각이었거든요. 자, 하지만 똥간은 산봉우리에 있는 못생긴 바위 위에 올라서 매일매일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처절한 욕을 해대며 화풀이로 돌을 집어던집니다. 그때쯤에는 마을 사람들도 모두 똥간이가 있는 곳, 그 못생긴 바위에 시선을 집중하곤 했어요. 아유, 똥간이가 대단하긴 대단해. 나는 이때껏 살아오면서 저렇게 웅장하고 다양한 욕은 처음 들어보네. 나는 똥간이가 그냥 내려오지는 않을 거라고 믿네. 이렇게 사람들은 점점 똥간을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내 똥간이의 욕설이 그치고요. 폭설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럴 때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예상처럼 똥간이는 그만 그 굴 안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똥간이를 잡아넣은 서장은 의기양양해하면서 경찰 충령비까지 세웠지만 전말을 모두 아는 사람들은 서장의 이름을 지우고 그곳에 똥간이가 하고 낙서로 적어놓습니다. 얼마 뒤에 경찰소장도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부패 혐의를 받아서 교체돼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경찰서장이 오고 갔다. 그들은 조동관 사건의 전말을 듣고 가슴에 새겨 몸가짐을 바로 했다.
경찰들 역시 가끔 남산에 있는 바위를 올려다 볼 때마다 똥간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에 수준이 점차 향상되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모범 경찰이 은척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똥간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달구어지고 이야기 속에서 다듬어져 마침내 그의 짧고 치열한 인생이 전으로 남기에 이른다. 그 이름은 조동관 약전이다. 자, 실제로 짧은 단편 소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에도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읽어보면요, 만담꾼이 조동관의 일생을 전달하는 방식, 이야기하는 방식이라서 풍자적이고 굉장히 재미가 있거든요. 성석재 작가의 조동관 약전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